6일 만에 부산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20대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해외 체류 지역과 밀접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 중입니다. 부경대가 방사선 의과대학을 주축으로 한 기장 캠퍼스 설립을 추진합니다. 캠퍼스는 방사선 의과학 산단에 들어설 예정인데 기존의 의과학 시설과 연계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도 기대됩니다. 8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예고된 가운데 부산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부 지역 주민들이 2년여 동안의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전통주 재현에 성공했습니다. 마을 기업까지 만들어 전통주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경대가 방사선 의과대학을 주축으로 기장 캠퍼스 설립을 추진합니다. 15일 설립 추진단이 구성되면서 민관 학연이 함께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유치에 나섰는데요. 의과대학 유치가 가져오는 지역사회의 기대 효과를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148만여 제곱미터 부지, 축구장 211개 규모의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이곳에는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와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등 굵직한 국책사업과 함께 1조 980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기 교육시설 용지 111만 437제곱미터 부지에 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기장 캠퍼스가 추진됩니다. 부경대는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을 만들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융복합 캠퍼스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2022년까지 방사선 의과대학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2025년까지 연관되어 있는 그 약대, 그리고 또 이제 간호학과도 저희들이 있는데 학대를 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조성된 방사선 의과학 시설과 연계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집중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와 그 관련 시설, 장치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면 또 새로운 먹거리로서의 개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큰 시너지를 가지고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고, 그것이 또 지역에 발전을 가져오는. 방사선 의과대학 유치는 지역의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촘촘히 메우는 역할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보셨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의료원이 무너지게 되면 공공의료의 시설이, 공공의료의 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이 종합병원의 기능과 공공의료의 기능을 해준다고 한다면 부산의 동남권 공공의료 벨트의 큰 축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관 학연이 함께 추진해 나가는 부경대 방사선 특성화 의과대학. 이제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관건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에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또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어서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공론화하는데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경대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과 오는 24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의 의미 있는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8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예고된 가운데 부산 지역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 다시 활기를 되찾은 걸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6월 2주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매매 가격은 0.12%, 전세 가격은 0.09% 상승했습니다.
부산 지역은 보합세였는데 지역별로는 수영구 0.13%, 남구 0.06%, 금정구 0.03% 등 일부 지역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해 반짝 상승세였던 해수 동남 지역조차 5월까지 내림세를 이어가던 상황. 부산 부동산 시장의 활력은 다시 되살아난 것일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산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이 아닌 투자 수요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외지인의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2,7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62건보다 13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해운대구하고 수영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한 2, 3주 정도는 계속해서 매매 가격 변동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 인프라가 좋고 주거 환경이 좋고 하니까 그 투자자들이 지금 8월 달에 분양권 전매 제한 이걸 좀 피해가지고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을 보면 올해 1분기 분양시장 최고 청약 경쟁률이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3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26.45대 1을 기록했고 1분기 부산에서 분양한 7개 단지에 접수한 총 청약 건수가 43,34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0개 단지 청약 건수가 29,000여 건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또 5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운대 중동 신축 아파트가 9억 9천여만 원에 거래됐는데 분양권에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8월 전 부산의 청약 시장이 뜨거워지는 분위기인데 부산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가 아닌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는 것 자체가 실수요 입장에서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지역 시장 입장에서도 현재 가격 상승에 대한 호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그렇게 좀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가 자유로운 인프라와 입지가 우수한 부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서 16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5일 전날 진단검사 결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20대 해외 입국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14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해외 체류 기간과 지역, 밀접 접촉자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일 기준 145명이며 현재 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6월 14일을 해운대구민 헌혈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참여자가 급감하는 등 혈액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일 헌혈의 날 지정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이 주관하고 해운대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헌혈 참여와 증진 활동에 앞장서온 16명의 유공자와 5개 유공단체의 표창장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구의회를 통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6월 14일을 해운대 구민 헌혈의 날로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적은 부족한 혈액을 우리 구민의 힘으로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뜻을 모아서 부족한 혈액을 우리 구민의 힘으로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13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헌혈 참여 주간으로 정하고 구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해운대구의 헌혈의 날을 제정한 근거조례는 바로 해운대구 헌혈 권장조례입니다. 코로나19로 혈액 부족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이 조례가 헌혈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고 또 주민들의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는데요. 조례 돋보기 이번 시간은 해운대구 헌혈 권장조례를 살펴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해운대 구의회 이상곤 의원이 발의한 헌혈 권장조례. 총체적인 헌혈 인구 감소, 학생과 군인 등 단체 헌혈에 의존한 불안정한 혈액 수급 속 9차원의 헌혈 권장 사업 활성화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제가 꾸준히 헌혈 활동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헌혈 활동하는데 작년 8월달에 갔더니 그 헌혈량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한 게 제가 그 헌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 해서 헌혈 권장 조례를. 조례는 구청이 헌혈 권장 사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예산 활용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헌혈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도록 헌혈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의 지원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운대구민 헌혈의 날 지정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헌혈 인구가 작아집니다. 20대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협약식이라든지 선포식을 통해서 혈액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헌혈의 날을 선포도 하고 또 구청 지자체와 그 혈액원과 이렇게 그 협약도 해서 지속적인 그 관계를 맺어갖고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당장 해운대구 행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해운대구는 헌혈 권장 사업 예산을 편성해 지난 14일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구민 헌혈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구청이 헌혈 권장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유공자들에게는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 해운대구 헌혈 권장 주간을 운영해 구 차원에서 헌혈 참여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 단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헌혈 릴레이 캠페인도 펼쳐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조례라는 제도적인 기반에 행정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지면서 혈액 수급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와인처럼 오랜 기간을 숙성시켜 만드는 술이 원도심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국내산 누룩과 쌀가루를 섞어 저온에서 이틀간 발효시켜 만든 씨앗술. 여기에 찹쌀을 섞어 또다시 이틀간 발효시키는 과정을 3차례 거친 뒤 마지막으로 고두밥을 넣어 한 번 더 숙성시킵니다. 한 번 발효한 재료로 만든 술은 단양주. 5번의 과정을 거치면 이른바 오양주라 부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걸러낸 술은 곧바로 저온 창고로 들어가는데 6개월에서 1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제조 과정을 마치고 완성된 술은 이처럼 냉장 보관됩니다. 방부제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관련 문헌에도 남아있는 오양주를 전문가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동구 삼복도로 주민들이 복원한 오양주는 쌉쌀 새콤하면서 부드럽고 깊은 맛을 내는데 청량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친 뒤 비로소 오양주를 재현한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비법으로 많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 시행착오가 우리 지금 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고려시대 오양주를 마셨다는 기록을 접한 뒤 관련 서적과 전통주 명인을 찾아 배우고 아카데미까지 다닌 끝에야 겨우 술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지난 2016년에는 마을기업 가마매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의 한 달 생산량은 300병 정도. 수익은 모두 재료 구입과 사무실 유지에 쓰이는 수준입니다.
그나마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마을 기업이 유지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고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사랑받는 전통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술 자체가 생주다 보니까 상온에서는 술이 변하니까 냉장 상태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적인 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전통주는 지난 2018년 동구의 공식 건배주로 지정됐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어진 오양주가 삼복도로 주민들의 꿈과 함께 익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5일 오후 3시 3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승용차가 추돌 사고 후 보행자를 덮치고 인근 초등학교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6살 어린이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운전자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6살 어린이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토요 야외 콘서트를 지난 5월 23일부터 야외 극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성악가로 구성된 해피 앙상블 팀이 드라마 콘서트인 응답하라 학창시절을 주제로 공연에 나섰습니다. 이날 공연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 7080 시절을 추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대 의상도 교복으로 마련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영화의 전당 이 토요 야외 콘서트 덕분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오늘 저희들 컨셉은 7080 소위 어떻게 보면 저희들 고등학교 시절에 그 꿈을 담은 이야기들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그 시절의 음악과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악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음악이 아니라 쉬운 음악으로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응답하라 학창시절 이 음악극으로서 여러분에게 즐거운 시간으로 아마 선사하리라 싶습니다. 영화의 전당은 코로나19로 무대에 설 기회를 잃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오후 5시에 토요 야외 콘서트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제15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다음 달 7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화의 전당과 북구문화예술회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영을 병행하며 해외 게스트 초청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올해는 15주년 특별전으로 15회를 맞아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을 비롯해 장편 5편을 특별 상영합니다. 개막작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제작의 말괄량이 빈티와 오카피 클럽이 선정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본부세관이 지역 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합니다. 양 기관은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변한 비즈니스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컨설팅 지원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6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7도의 분포를 보이며 낮 동안 기온이 올라 덥겠고요. 비 소식은 없어 두꺼운 빨래도 잘 마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은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부산은 이번 주 목요일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후 들면서 일부 지역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고요.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지역에 따라 25에서 29도를 오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